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7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 전 찾아온 친박 의원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됐던 그 어느 때의 모습보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요,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는 그래도 마지막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이니까 검찰의 수사도 모두 받고 난 상황이니까 어떤 한마디를 하고 들어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그 전에 이미 법원에 그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좀 비공개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초부터 거기에 서가지고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이 영장 실질 심사, 이 저녁 시간을 앞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시간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인성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7시간 정도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조금 전인 4시 30분경 잠시 휴정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4번 출입구 앞에 도착했는데요. 지난 검찰 소환조사 출석 때는 살짝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오늘은 착잡하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지만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치며 조용히 법정으로 입장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법정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점심시간 30분 정도 휴정 시간을 갖고 법정역 대기실에서 변호사들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적극적으로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심사가 끝날 때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를 지정할 예정인데 경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여인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여인선 기자의 이 취재 내용에 의하면 지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알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여기저기 또 루트를 통해서 조금씩 내부 분위기, 재판정 내부 분위기가 조금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박소영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10시 30분에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이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10시 반에 바로 신문을 시작하겠다라고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자, 피의자 박근혜라고 부르면서 피의자 박근혜 씨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라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누구나 다 거치는 절차입니다. 바로 인정신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정신문에서는 자, 피의자 저 이름이 뭐냐 이렇게 처음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박근혜라고 대답을 하고요. 일반인들과 똑같이 네. 절차를 그대로 밟은
나온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묻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등등의 현재 자택 주소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지금 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분위기 굉장히 팽팽하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여전히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아침에 삼성동 자택을 떠날 때 사실 뭐 국민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진 않았지만 자택을 찾아온 친박 의원들에게는 살짝 눈물도 보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만 씨가 오늘 네. 오전 9시 35분에 찾았고요. 지금 네. 보이는 것처럼 친박 의원들도 박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네, 사실 이 화면은요, 집 내부, 자택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저희가 화면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바깥에 보여진 사진에다가 내부의 대화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친박 의원들, 뭐 고수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유기준, 조원진, 윤상현 의원 등등이 지금 찾았는데요.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택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바로 마당에서 지금 다 같이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애당초 바쁘신데 오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친박계 의원들이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면서 각각 오늘 찾은 건데요. 자택에서 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다들 오셨냐. 나 때문에 미안하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니까 이 친박 의원들이 건강 지키셔야 된다. 힘내셔야 한다. 이겨내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네. 일단 친박 의원들 모인 가운데 서청원 의원이 모습을 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 박지만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이죠. 그 부부가 오늘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겠다면서 동생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취임식 때 이후에 이번에 몇 년 만에 만난 건가요? 취임식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4년쯤 됩니다. 네. 2013년 2월 25일 날 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가족석에 서양희 씨와 함께 참석했던 그런 이후에는 4년 만인데요. 그 사이에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2014년 1월에 서양희 씨가 둘째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번째 조카가 되는데 그 두 번째 조카가 태어났을 때 청와대로 비공개로 불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카 세연이를 뭐 1호 보물이라고 했을 정도로 조카를 굉장히 아꼈었는데 2호가 태어났을 때도 청와대로 비공개로 불러서 만났으니까 아하. 이제 한 3년 만에 그런 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지만 이지 회장 삼성동 자택의 이제 누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뒤에 현충원, 국립현충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선친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채널A 기자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말씀 시간 좀 갖게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만 말씀 좀. 그냥 같이 해보세요.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만 한 말씀. 오늘 인터뷰 안 해요. 네, 오늘 날이 날이리만큼 굉장히 착잡한 분위기였을 텐데, 자, 삼성동 자택을 방문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왜 하필 선친의 묘소를 참배를 했을까요? 그 연관성이 뭘까요? 취재진이 올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오늘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전에 4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다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만약에 법원에서 내일 아침에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은 더 이상 직접 서울구치소라든지 여기를 가지 않는다면 만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박지만 회장이 직접 가서 이제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법원으로 출발하고 한 10여 분 정도 후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 국립묘지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 묘소에 가서 참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는 무슨 법원에 아니면 검찰에 영장실질심사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도 자기 자신이 누나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네. 싶은 방법은 없고 결국은 부모님께 가서 묘소를 참배하면서 어떤 그 부모님의
그런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을 기원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 그동안 가족이지만 보지 못했던 그 마음을 묘소에 가서 좀 털어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오늘 삼성동 자택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동생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전 이사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인 신동욱 총재는 또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카메라에 우연히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던 박근영 씨는 정작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신동욱 총재 지금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이 삼성동 자택 앞을 배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자, 그 기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왜 안 들어가시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정작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럼 박근영 씨는 어디 있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아내는 지금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언니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기는 했지만 네. 마지막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 군중에 섞여서 박 전 대통령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삼성동 자택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과 저희가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신동욱 총재께서는 저 현장에 나와 있는데 왜 남편 따라서 같이 나가지 않으셨나요? 네, 뭐 각자가 할 일을 좀 해야 돼가지고요. 네. 또 뭐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쓰셨잖아요. 네네. 네, 뭐 그 벌을 받을 사람이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뭐 누명을 쓰고 부당한 누명을 쓰고 죽을 때 사람을 순교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억울한 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헌재의 결정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질 심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이제 그동안에 저도 그냥 좀 이렇게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너무 나오는 내용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분들 한결같은 얘기가 참 여러 가지로 절차상으로나 뭐 그런 부당성이 많았습니다. 형평에도 어긋나는 그걸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네. 그걸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CNN 방송에서 나온 얘기도 네네네네. 이 모습을 보고 한국의 이 대통령 파면 또 네네. 파면권 자체가 또 헌재에 없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미성숙 투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법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even younger 훨씬 더 미성숙됐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외국이 보는 그런 시선도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알겠습니다. 더 잘 알아요. 또 어떤 예, 해외의 시선을 참고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의 시선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우리는 또 우리 내부의 또 시선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언니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아니에요. 것으로 지금 그건 제가 잘못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네. 내용을 주고받으셨나요? 잘못 그 대화가 된 거고요. 네네. 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신데 그 뭐 지금 태극기 집회 분들도 그 손 한번 못 잡아보고 위로 못 해드린다고 모두 울부짖으시는데 네. 우리 남동생 또 내외가 가서 우리 또 가족을 대표해서 그렇게 위로도 해드리고 네네. 또 무사 기원을 또 이렇게 하면 마음 든든하게 계시지 않겠어요. 굳건한 마음 가지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응원한다는 뜻이고요. 그런 문자를 보내셨군요. 네네. 아니,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네. 우리 남동생이 다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표성을 갖고 네. 참 훈훈했습니다. 네. 보면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는, 조금 아까도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요. 자꾸 뇌물 얘기 같은 거 자꾸 나오고. 네네. 혹은 뭐 남용이 어떻고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정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통치행위는 모든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억울한 부분을 좀 물어봐 주세요. 예. 뇌물죄가 적용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잘못 예, 이사장님. 제가 예. 방송 진행상 긴 시간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질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짧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박지만 회장이 삼성동 자택을 방문하기 전에 혹시 전화로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항의를 하진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가족이 알아서 가는 거지 그걸 뭐 사전에 뭐 보고하고 가고 그러지 않죠. 다 네. 성인인데
그러면요. 그렇군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네. 같이 가족끼리 가면 네. 많이 위로가 안 되시겠어요. 굳건한 예. 마음 가지시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것만 그 언론에서 확실하게 그 말씀해 주세요. 그 이재용 그 알겠습니다. 관계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요. 저희 언론도 언론이지만 지금 법적인 관계로 지금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기회를 또 방송을 통해서 기회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바로 억울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작금의 사태까지 오도록 만든 사람이 장 본인이 최순실 씨입니다. 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언니가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만든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가까이에서 모셨던 분이니까 잘잘못은 본인이 지금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예, 그냥 저는 그동안에 얼마나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하셨다는 걸 그러니까 또 열심히 도우려는 생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억울한 누명이라고 아까 앞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최순실 씨는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꾸만 그 최순실 씨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마침 생각나니까 47개의 국가기밀서를 유출했다고 하는데 그 최순실 씨한테 준 거 그게 바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입니다. 1급 비밀에 해당하는 의전 스케줄이에요. 알겠습니다. 해야 옷을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더 길게는 얘기를 못 나눌 것 같고요. 이사장님, 일단은 기회를 한번 주시면 네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시간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지금 통상적인 경우에 영장실질심사 기간인가요? 손소 변호사께 여쭤볼까요? 네.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길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뭐 1시간 넘는 경우도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이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10시 반에 신문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1시 6분에 첫 번째 휴정이 있었고요. 그 동안에 이제 그 휴정 기간 동안에 점심 식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오후 2시 7분에 다시 신문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2시간 13분 동안에 그 신문이 다시 이루어진 후에 오후 4시 20분에 두 번째 휴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짧은 휴식이었습니다. 15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4시 35분에 다시 재개되었고 지금 현재 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신문이 끝나면 또 실질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또 장고의 시간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밤은 넘길 것 같고 내일 새벽쯤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신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날 저녁 또는 늦은 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영장실질심사 신문 자체의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런 자료까지도 방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식사하고 신문이 재개됐는데 휴정을 했다가 다시 또 재개를 한다. 이 쉬었다가 가는 이런 형태가 사실 그 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었다 가자, 좀 식히자, 뭐 이런 분위기로 추측을 해도 될까요? 뭐 일반적인 회의라고 한다면은 분위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좀 잠깐 진정을 하자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이제 그 분위기가 고조되었기 때문에 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령도 있고 나이도 있고 또 성별도 고려해서 무리한 진행이라고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휴식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어차피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또 진행하다 보면은 판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구나 알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부여하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 아니면은 그 후에 있을지 모르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그 휴정 시간이 아닌가 하고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그 전까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7시간 반으로 가장 최장 기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씨가 가장 다툰 게 이제 뇌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다투고 있는 것이 이제 뇌물 혐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혐의가 무려 12개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가 혐의가 13개나 돼요. 영장이 보통은 많이 돼야 2-3페이지를 가지고 갖다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영장은 무려 122쪽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거는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뇌물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투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은 네. 그런다면은 뭐 나중에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분 집중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7시 30분을 넘어서 밤늦게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네.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321호 법정 이 내부 상황을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내부에서는 이런 구도로 참석해서 조사가 되고 있군요. 조금 전에 보셨던 출입구는 피의자 오늘 네. 이제 그 구인된 그 피의자가 출입하는 곳은 아니고 따로 출입구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변호사 등등이 출입할 텐데요. 들어가서 지금 현재 정면에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그 강부영 판사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법대 위에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사를 마주보고 앉아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럴 때 또 호칭을 네. 강구영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칭을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피의자 박근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은 사법부는 이제 그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고 또한 또 검사 측 그리고 또 변호인 측의 가운데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특혜를 주거나 또는 어느 쪽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주는 호칭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따라서 답변은 직접 네. 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적으로는 그렇고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에는 검사들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변호인들이 앉아 있는데 네. 이제 직접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을 경우에는 직접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변호사들은 뭘 하느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왜 옆에도 앉아 있지 못하느냐라는 네.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판사가 직접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하지만 변호사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네. 이제 형사소송 규칙에 이거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요. 일단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 즉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사의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변호사가 당연히 조력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네. 판사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문했을 경우에는 직접 그 답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는요, 많은 지지자들이 또 찾아와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오전 실질심사를 받으러 자택에서 박 전 대통령이 떠날 때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이 시간에는 지지자들이 계속 남아있는지 또는 실질심사를 마치고 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전보다는 많이 한가해졌네요. 그렇네요. 아까 있었던 저 지지자들이 아마도 지금 제 생각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법원 바깥에서 아마 진을 치고 박 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아까 빡빡하게 양쪽 인도를 메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한산한 모습이고요. 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음으로 기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처럼 특별히 무슨 도로로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모습은 지금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남은 최대 관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옮겨지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인 자택으로 돌아오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뉴스 전문가 네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손수호 변호사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구속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오늘 문제가 될 것은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인데요. 검사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구속 예규 등등의 자료를 볼 때 이번 사안의 경우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건만 증거가 아니라 사람도 인멸 가능한 증거에 포함이 되고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장차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잘못된 증언 또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발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정숙 차장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298억 원 뇌물 혐의, 제3자 뇌물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혐의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뇌물 혐의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씨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같습니다. 아마 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법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다름이 아닌 이 피의자의 태도로 보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혐의를 거의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종대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세 분이 아주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는 우리 판사님은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로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이미 구속된 사람이 무려 20명이나 돼요. 그렇죠. 불구속 기소된 사람도 19명이나 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갖고 있는 그 범죄 혐의 그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만 구속된 사람이 11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적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형평이 어긋나는 거고요.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만약에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중에 일부만 가지고도 구속이 됐는데 네. 이걸 다 몽땅 가지고 있는 분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신분적, 사회적 신분만으로 만약에 불구속을 한다,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